안녕하세요. 세일즈 명인 TV 용쌤입니다. 드디어 세일즈 명인 TV에서요. 대한민국 각 분야의 영업 내로나는 영업 명인들, 세일즈 명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게 어렵게 모신 분인데요. 자,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한마디로 영신, 또 영업의 신이라는 책을 이번에 발간하신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업의 신, 우리 상승미소 이명로 작가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게 셀프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업의 신 작가, 필명은 상승미소 이명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상승미소 우리 이명로 작가님은 사실 이제 경제 전문가시고 이제 경제 유튜브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저분이 경제 전문가인데 영업을 그렇게 잘하냐고, 예,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고 한마디로 영업의 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세일즈 명인 TV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 이 채널이 한마디로 이제 세일즈 명인들을 모셔가지고 인터뷰하는 게 주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수를 좀 보면서 이제 때가 됐구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첫 번째 주인공을 굉장히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모실 수는 없고 영광스럽게도 우리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너무 겸손하신데요? 제가 원래 좀 이런 모드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할 얘기도 많은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영업의 신 제가 네. 이제 자막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저는 이 책을 이제 완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감동 그 자체였거든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을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이거 다른 영업책이랑 좀 달라요. 이렇게 다른 점이 있는데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영업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작가님이 이거를 쓰시게 된 예.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듣고 싶은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영업이 힘들잖아요. 네, 영업, 힘들죠. 예, 네, 힘들고 네, 네, 영업을 한다 그러면 거의 다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네. 사실 그 반대하는 힘든 일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영업을 선택하셨는데 그 뜻대로 안 될 경우에 그거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사실 운이 좋게 영업을 잘해서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나 나름 이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 영업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처럼 그 영업을 통해서 이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비하인드 스토리는 네. 이제 영업을 또 오래 하셨고 물론 이제 금융이나 이제 그 경제 전문가시지만 이 영업 굉장히 잘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들리는 말씀으로는 이제 업계에 주는 네. 마지막 선물이다라는 각오로 쓰셨다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이 책을 읽고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엄청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아니면 그냥 뇌피셜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정확한 사람입니다. 예, 세일즈 명인 TV에서 이제 이렇게 공신력 있는 TV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자, 이 책을 읽어보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영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업 분야가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이 예. 책의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파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지만 저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읽어야 된다는데 그 작가님이 보셨을 때 네. 영업 분야 말고 네. 이 책이 도움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작가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물건을 판다,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얘기는 나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면 사실 영업력이 따로 필요 없죠. 그렇죠. 그냥 와서 사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독점적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내가 판매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판매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같은 서울에서 사나 제주도에서 사나 결국 동일한 상품을 산다면 결국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산다. 네.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결국
같이 무리를 이루면서 그 사회를 이루면서 살잖아요. 네네. 근데 사회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잘하는 사람과 안타깝지만 그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눕니다. 네네. 근데 그 차이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죠. 네네네. 근데 관계는 사실 뭐 이렇게 눈빛으로 통할 수 있는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네네. 실제로는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네네네. 근데 대화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웅변계가 아니라 네. 사람의 상대방과 나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마음을 알아채주고 네네.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공감과 격려, 위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어떤 판매하는 사람을 위한다고 했지만 네. 판매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얻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고 심지어 그게 부부 관계이든 친구 관계이든 아니면 직장 생활이든 네네. 그러니까 관계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뭐 우리 작가님도 아시겠지만은 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 예. 사실은 이 심리하고 관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 우리 작가님의 책이 음. 훨씬 더 실전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사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만나면서 영업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처음으로 알려준 책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네네. 이게 상당히 좀 구체적이면서 논리 정연한 네. 이게 흐름을 이어져가요. 네.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게 왜 이렇게 하는지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모태로 했지만 조금 더 들어간 심리학적, 네, 그 다음에 네, 네,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그 진화적인 네. 그런 특징까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가님이 이거는 현장에서 굉장히 예. 오랫동안 예, 실전에서 영업을 하고 사람들과 상담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온 이 엄청난 노하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건 이론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너무 뛰어나요, 제가? 일단 계속 띄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가 알기로는 영업 네. 분야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게 사실 보험 세일즈예요. 예, 무형의 상품이에요. 그죠? 네. 거기서 기네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퍼포먼스다. 왜냐하면 매년 100분씩 고객을 10년 연속 모신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이 꾸준히 하는 게 힘들 텐데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의 100명이 아니라 사실 네. 계약 건수로 약 200건 정도를 네, 네, 한 거죠. 네, 네, 네. 근데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네, 가령 네. 현재 네. KB 라이프의 뭐 김종래 LP나 네, 네, 네. 그다음에 김준기 형님 같은 분은 뭐 네, 어마어마한 네. 퍼포먼스를 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분들에 비하면 사실 보잘것 없지만 그 네. 특정한 시기에는 제가 그분들 좀 물리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했죠. 네. 그래서 부끄럽지만 네. 그 아주 조그만 기록을 좀 가지고 있죠. 네. 네. 자,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네. 네. 분명히 내가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남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 3가지 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 어렵나요? 아니,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네. 참 민망한데요. 네. 성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했죠. 예. 진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네. 자고 끊임없이 나를 독려하면서 목표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한 숫자라는 것은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루에 전화해야 될 뭐 통수, 숫자. 그 다음에 네, 네. 이제 일주일간 우리가 보면 그 캘린더 네, 네. 그 적잖아요. 거기에서 2주를 꽉 채우고 이주 다니려고. 스케줄링을 미리 하셨다. 네, 네. 아, 그 채우려고 하는 네, 근데 네. 되게 하기 귀찮고 싫잖아요. 힘든 일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그 변함없이 그 과정을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네네. 게 성실함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얻는 이런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노하우면 노하우로 끝날 수 있지만 거기에 독서를 좀 접목을 한 거죠. 독서 맞아. 네, 책 그래서- 많이 읽으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이 독서가 자기계발 책도 있지만 이제 심리학 책이나 진화론 책, 네네. 인간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인간은 아마 이런 마음을 저 사람이 갖는다 그러면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역지사지인데 그 마음을 이 많은 만나는 현장에서 접목시키려는 그런 네네.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독서를 아, 꿀 수 있고요. 네네. 세 번째는 이게 참 웃기기도 한데요. 웃으세요? 비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이 모이는 그 뭐라고 하죠?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게 어떤 일이든 처음엔 힘들고 하기 싫고 뭐 이래요. 일로 한다면 취미로 그렇죠. 내가 아무리 취미 생활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게 일이 된다, 직업이 된다 네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결과로 인해서 원하는 경제적인 성과가 쌓이고 그 쌓이던 게 눈에 보이면 어떻게 보면 돈에 눈이 멀어서 열심히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야, 역시 이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한 거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내는 게 그게 더 훌륭한 건데 네. 이 세 가지 남다른 점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영업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각 분야에 힘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영업이 힘들 때는 이제 영업의 신 책을 읽으면 거기에 답이 있지만 그죠? 네, 네. 우리 작가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즉각적으로 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뭔가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지금 당장 뭐가를 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영업하는 분이 혼자서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어떤 그렇죠. 팀이나 조직이 네네. 있을 텐데 네, 그 조직에서 일을 잘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네. 그분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봐라. 사람은 원래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네네네. 창조를 해야 뭐 네네. 일이 성공할 수 있다고 네네. 하는데 창조는 항상 모방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모방에서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 질적으로 변환하는 게 양질 네네네. 전환이거든요. 네. 여러분이 진짜 지금 힘들다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뭔가 따라하고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죠. 예, 맞아요.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팀이나 조직 그분이 하는 행동을 가장 쉬운 것부터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아예 복사한다는 느낌으로 따라 하다 보면 네네네.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것이고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다르네요. 아주 실전적이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도 문득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씀 거? 못 드리겠는데. 일단 뭐 일단 궁금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용쌤께서 질문하셨는데 네. 사실 일반적인 것은 뭐 간절히 해라, 열심히 해라, 성실하라 그건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 그래서 네. 가장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법은 네. 그 조직 여러분이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을 네.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아셨죠? 그 각자가 속해 있는 조직에 잘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을 찾아가서 오늘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초년병 때 네네. 신입 때 그 당시 프루덴셜이었죠. 네네네. 그 당시 프루덴셜 전화하면 선배들한테 한번 뵙고 싶다 그러면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다 오라고 그런 그랬는데. 분위기. 예. 네. 근데 제가 프루덴셜 입사해서 맨 처음으로 전화했던 분이 있는데 네네. 그분이 아침 7시까지 오라는 겁니다. 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군소리 없이 갔어요. 네네네. 7시. 네. 근데 그분이 7시에 오라고 해서 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 아, 그랬어요. 그래요? 대부분 뭐 그 시간은 안 되고 이 시간이니까 이때 가면 안 되겠느냐 네네네. 자기 위주로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7시에 오랬다고 7시에 온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는데 네네. 앞으로 일 잘할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러네요. 즉 네. 일 잘하는 사람이 일찍 나온다 그러면 일찍 나오는 거죠. 늦게 들어간다? 늦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따라하다 보면 네. 분명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저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네. 많이 있는데 핵심이 이거였었어요, 사실은. 사람은 이유를 만들어주면 욕구가 생기고, 네. 그죠? 욕구가 생기면 행동한다. 이게 결국 그 프로세스인데 네, 이거를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험량을 하다 보면 연금 보험을 다 한두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런데 네. 그게 월납 5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단돈 10만 원을 내고 계신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노후 준비 다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을 시켜 이렇게 얼마나 받는지 추정을 해보면 놀라신단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돈이 무한정 많으면 당연히 많이 가입하죠. 네. 근데 없어요. 없어. 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고 싶지만 쓰고 남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미루게 되죠. 그래서 네. 나는 이 연금보험 하나 있어 이러면서 만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 고객 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좀 많이 계신데 네. 그분한테 가령 한
월납으로 예를 들면 한 300만 원을 연금보험 10년 납을 네네. 제가 가입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한 5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분한테 연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분은 항상 여행을 좋아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연금 가입하신 것도 좀 일찍 은퇴해서 이 연금을 받아서 여행을 다니고 싶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막상 계산을 해보면 그 금액이 크지 않고 네. 원장님 찾아가서 증액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또 해? 이러면서 항상 피하셨어요. 그렇죠. 부담스러워하죠. 예. 네네. 근데 제가 아마 17년인가 네네. 18년, 요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혼자서 해외여행을 한 일주일 넘게 10일 정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비즈니스로 왕복을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돈을 끄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를 이제 네네. 아껴놨다가 그걸 했었는데 그 현지에서 만난 부부가 계셨는데 네. 근데 나는 이제 당연히 그분들은 내가 일반석을 타고 왔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 현지에서 만나서 그래서 같이 며칠 다니다가 이제 헤어졌다가 공항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래요? 오.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뭐 이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앞에 그 네네네. 플랫폼에서 만났는데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맞다. 여행을 다닌다 그러면 저는 젊으니까 혼자 다니겠지만 은퇴하신 분들 대부분 부부나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네. 같이 그렇죠. 다니시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 부부가 같이 여행을 오셨는데 비행기 타러 플랫폼까지 왔는데 A 부부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버리고 B 부부는 일반석을 tas다. 네. 그랬을 경우에 두 쌍의 여행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부부싸움. 예. 왜냐? 이 한 부부만 와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딱 오는 순간 비교가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너무 속상한 거죠.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네. 그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원장님, 제가 또 연금보험 권유하면 거절하실 거죠. 명로씨 벌써 300씩 내는데 어떻게 또 하냐. 그래서 예, 당연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권유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겪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원장님, 친구 부부와 여행을 가는데요. 분명히 잘 준비하셔서 네. 1년에 한 번씩 여행 다니실 겁니다. 네. 근데 우연찮게 그 친구 부부하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원장님하고 사모님은 이코노미로 이 친구 부부는 비즈니스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원장님께 연금을 추가로 하나 더 가입시켜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입하는 건 그냥 여행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코노미를 상정하셨을 겁니다. 이제- 여기다 조금만 더 얹으면 비즈니스 준비해 드릴게요. 아셨죠? 이렇게 이제 납득을 시켜버리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즉 해야 될 이유, 추가 안 한다고 했던 분한테 맞네, 맞아, 친구 부부가 한 팀은 비즈니스, 한 팀 그거는 싸움 나는 건 당연히 공감하는 그렇죠. 것이고 네네. 그렇다면 저는 원장님에게 연금을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행 다니실 때 부부싸움을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권한 거죠. 그러네요. 이게 저도 이제 그 이 책 내용을 보면서 저도 중간중간에 이제 상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한번 되씹어 봐요. 오늘 만나시는 분들한테 내가 어떤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되는지 이거에 집중을 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이게 이게 저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하신 건데 그러면? 그래도 이거 어렵게 보셨으니까 진행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타고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작가님도 책에서는 영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공감 능력이라고 예. 그 영업 성과의 중요한 요소라고 또 말씀을 예. 하시는데 작가님은 원래 공감 능력이 부족한 좋으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 17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지잘난 줄만. 그래요? 네. 아니 원래 잘나신 분이셨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네.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키울 수 있죠. 네. 네. 그 방법도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뭐든지 잘하려면 연습을 해야죠. 연습. 네,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은 저는 수학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예. 네. 수학은 용쌤님,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까? 이해 과목입니까? 저는 잘 못했지만 이해 과목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구단을 암기하지 않고 수학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네요. 인수분해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혹시 인수분해 푸셨습니까? 그러네요. 파이는 3.14 음. 암기하지 않고 수학을 풀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즉 모든 일은 그게 사람의 습관이든 네네네. 뭐 운동이든 모든 일을 잘하려면 첫째 암기가 필요합니다. 아, 암기한 걸 기반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암기했던 건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들어달라는 의미다. 네. 그럼 들어달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듣고 가만히 있으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뻘쭘하죠. 그렇죠. 뻘쭘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들었다는 표시를 해주는 거죠. 아하, 그러셨군요. 이거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네네. 이분이 아이고 더워 그러면 덥다는 얘기는 뭐죠? 들어달라는 겁니다. 네, 아, 그렇죠. 더운데 고생하셨죠? 이렇게 물어주는 물어주는 거죠. 거네. 네. 암기하는 거죠. 네네네. 두 번째는 네. 특정 문구들을 항상 언제든지 써먹을 때 있다고 하면서 암기하는 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가령 제가 자주 하는 건데 네. 가령 뭐 제가 우리 용쌤 사무실을 오픈할 때는 가보지를 못하고 네, 도와드리지 네, 못했어요. 네,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용쌤 사랑하는 아버님이 네, 네, 네. 그때 장례식에 이제 부산에 네, 갔었죠. 그렇죠. 깜짝 놀라죠. 네. 근데 갔는데 용쌤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아, 뭔데 뭐 하러 왔어? 그냥 안 와도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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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그때 제가 뭐라고 답한지 기억하시나요? 아,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이렇게 네. 답했습니다. 너라도 왔을 거 아, 아니냐. 맞아. 저 그렇게 맞아. 답했어요. 되게 고마웠어요. 네. 사실. 자, 대부분은 사람들은 야, 왜 이렇게 멀리 왔어? 야, 그러면 멀리 왔으니까 너 오면 나중에 술 한잔 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암기한 문구예요. 그게 네, 네. 누군가를 도와주러 친히 와서 도와준다고 그랬으면 도와줘서 고맙다 어쩌고 합니다. 그러네. 그때 반드시 되돌려주는 말 너라도 도와줬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때 고마웠어요. 사실은.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에 상대방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당연히 올 사람인가? 그래서 나도 온 거 아니냐. 음. 즉 이러한 문구들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충분히 기뻐할 만들이 많이 있어요. 살다 네, 보면 네, 네, 책을 읽을 때 나올 수도 있고요. 대화하는 중에 나올 수 네. 있어요. 그걸 메모해 놓고 언젠가는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계속 만났던 거죠. 야, 이게 인터뷰하면서 이 내용 자체가 이게 도움이 되네요. 지금. 네.